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강환국 님이 쓰신 Fire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Fire가 무엇이고 Fire를 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Fire를 달성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인데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조기에 은퇴한다 라는 뜻입니다. 파이어 무브먼트라고 대변되고 있는 이 파이어 운동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내가 60세가 아닌 그 이전에 은퇴한 이후에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그 투자금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의 그런 수입이 꾸준히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는 이 보고서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의 세 교수님께서 1998년에 쓴 보고서인데요. 1926년부터 1995년까지 7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분석해서 그 시장을 분석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는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초기 투자에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에서 찾아 썼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목도 Retirement Savings Choosing a Withdrawal Rate that is Sustainable. 은퇴를 위한 투자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인출률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나서 내가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 그 자금에서 찾아서 써야 그 투자한 자금이 원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파이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 파이어를 실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파이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4% 룰이라고 이 보고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투자한 자금에서 4%만 꺼내 쓰자는 겁니다. 그럼 4%면은 우리가 연간 우리가 필요한 수입이 있고 거기에 지출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 지출액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이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5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25, 1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12억 5천만 원이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서 투자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을 때 나는 이제 은퇴하고 그 12억 5천만 원에서 매년 4%, 5천만 원씩 꺼냈으면 내가 30년, 40년 동안 그 원금이 훼손되지 않으며 1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4%씩 계속 꺼냈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 파이어를 하려면 뭐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만 월급쟁이로서 우리가 파이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월급쟁이들이 파이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개인연금 저축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제도는 월급자들이 급여소득에서 매년 지금은 900만 원 한도까지 투자를 하면 그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연간, 그리고 IRP 계좌에는 300만 원까지 합해서 90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시면 900만 원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연말 정산을 할 때 5,500만 원 연봉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16.5%를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 5,500만 원 이상의 급여소득자는 13.5%의 소득을 공제합니다.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단 이 개인연금 저축과 IRP에 투자한 돈은 만 55세가 될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된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5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급쟁이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16.5%의 세금 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QQQ 뭐 이런 ETF에 펀드에 투자해 놓으면 연 뭐 8% 수익이 나는 거니까 16.5% 곱하기 8% 하면 24.5%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과 IRP는 우선적으로 월급장애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제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연금을 수령한 그 금액에서 3.5%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모든 급여소득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할 때. 그런데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D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DB형은 뭐냐면 확정급여형인데 퇴직할 때 내가 그거를 받아가는 거고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퇴직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뭐 은행에 투자되어 있어서 그냥 잠자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예금을 해놓은 그런 똑같은 상태인데요. 그거를 DC형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월급장애인은 회사에 얘기를 해서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매월 매 분기에 한 번씩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나의 DC 퇴직금 계좌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펀드를 들든가 ETF를 사던가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 수익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뭐 대리나 과장이나 이 정도의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해서 급여가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차장이나 부장 정도 뭐 1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받아서 내 계좌로 퇴직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DC형에 있는 계좌도 내가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인연금 저축과 IRP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계좌 이거를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일정 금액을 매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월급만 가지고는 내가 부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주식에 투자를 해서 좋은 주식은 매년 매달 뭐 시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5년간 뭐 2배가 되기도 하고 뭐 10배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주식은 100배가 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100배가 된 그런 주식이고요. 그런 주식들을 사서 투자를 하면 나도 근로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자본가가 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파이어를 하시려면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주식시장에 투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소비를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 여행 갈 거 참으시고 그리고 비싼 음식 먹지 말고 이렇게 소비를 최소화해서 파이어 할 때까지는 파이어를 달성한 이후에 소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뭐 15년, 20년 안에 파이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소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때 여행 가셔도 되고요. 근데 파이어 하기 전에 돈을 쓰면 투자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10배, 20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의 기간을 두고 생각하면 연평균 8%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거가 고민인데요. 그걸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유망한 그런 산업 분야가 어디냐? 그리고 어떤 회사가 10년, 20년 후에도
수익을 계속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것이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요. 10년, 20년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으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10년, 20년 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내연기관 차가 대세였는데, 그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 2035년까지 전 세계 차는 아마 전기차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분야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그런 주식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회사가 되겠고, 그런 산업 분야 중에서 어떤 회사가 기술력을 남들과 차별되어 있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회사를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K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 공부하셔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넘버원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은 애플이 세계 넘버원 회사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서는 구글이 세계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새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지 관련된 분야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10년, 20년 이런 비전을 바라보시고 꾸준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대신 10년, 20년 후에 사라질 그런 업종에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단기간의 수익을 볼 게 아니라 장기간의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들 추천한 이유가 우리는 아직 투명성이 크게 가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2대, 3대, 4대까지 물려준 회사들이 있는데 창업자가 좋은 사람을 CEO로 쓰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 이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회사들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창업했지만 지금 CEO는 스티브 잡스하고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가 창업했지만 인도 사람이 CEO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 소련 사람도 그 투자자 중에 초기 설립자 중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CEO 인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게 회사의 정보가 공개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CEO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의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좋은 그런 시장이어서 미국 시장을 주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규모 면에서도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6% 이상 이 미국 시장이고요. 중국도 성장하고 있지만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10% 미만이고요. 한국 시장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럽, 기타 여러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주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개인연금이나 IRP 그리고 DC형 계좌는 개별 주식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401k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RP나 DC형 계좌 같은 경우에는 30%는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인데요. 투자는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개인이 선택할 몫이지 그것을 정부에서 30%를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관련된 펀드, ETF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파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